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목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엇갈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지만 나머지 두 지수는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소매 판매 역시도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우려가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평가되어 있는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밸류에이션 논란이 계속 제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을 먼저 보시면요. 다우지수는 0.29%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31,613.02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모두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0.03% 소폭 내림세 나타내면서 3,931선의 거래를 마쳐줬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58% 빠지면서 13,965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런 미국 시장의 모습처럼 우리 시장도 엇갈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하락 출발을, 코스닥 시장은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두 시장은 모두 보합권 내에서 출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621명입니다.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수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수 여전히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15% 약세를 보여주면서 3,130선을 지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는 0.04% 소폭으로 오르면서 98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는 0.26% 약보합세를 나타냅니다. 42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378종목이 오르고 있고 453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561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729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수급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 상황을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은 덜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821억 원, 기관은 82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1,668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도 동일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덜어내고 물량은 개인만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41억 원, 또 기관은 342억 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만이 그 물량 받아내주고 있는데요. 1,009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10개 종목 내에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언택트 관련주인 두 종목은 오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는 지금 포스코와의 수소 사업과 관련해서 협력 소식은 나와줬지만 주가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1.23% 빠지면서 24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주가 역시도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포스코의 주가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도 지금 0.74% 약세를 보이면서 26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빅히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니버설 뮤직과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를 지금 살펴보시면요. 빅히트의 주가는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2.01% 올라주면서 25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살펴보실 종목은 센트럴 모텍입니다. 센트럴 모텍은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루시드가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파트너인 센트럴 모텍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트럴 모텍 장대 양봉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26.87%, 27%대에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콜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도 지금 8%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HK이노엔의 성장과 또 상장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가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SKC인데요. SKC 지금 1.45% 오름세 나타내주면서 14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회사로 거듭이 나면서 지금 주가도 오름세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트리온 헬스케어와 세트리온 제약은 모두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는데요. 세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램시마 SC가 프랑스에서 판매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트리온 헬스케어는 0.57% 오르면서 14만 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CJ는 더 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27%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에 탈검사법을 적용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 관련 주들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지금 투자 자금을 더 유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투자 자금을 유치한 규모는 지금 82조 정도입니다. 지금 8억 5천만 달러를 조달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끌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9에서 10%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13,100원 혹은 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런 모습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AP위성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위성은 인공위성과 인공위성 관련 부품 제조 업체인데요. 위성통신 단말기 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 오름세 나타내주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루시드의 상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름세 나타내는 종목이 있습니다. 세원인데요. 지금 가격 제한폭인 29.95% 가득 채워서 올라주면서 7,8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날도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다날 역시도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종합결제서비스사인 다날이 자회사가 발행한 암호화폐 페이코인의 급등세에 힘입어서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8,68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M2I까지 살펴보고 코스닥 시장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2I의 주가 흐름을 먼저 보시면요. 8.91%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어제 M2I는 보통주 한 주당 한 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 증자를 공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도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는 3월 19일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이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섬유의복 업종에서 2%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기계와 전기가스업, 의약품, 통신 업종에서 전거래보다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종이 목재에서 큰 폭의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운수 창구와 보험, 의료 정밀, 금융 업종에서도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통신 장비와 통신 서비스, 금융, 소프트웨어, 섬유, 의료 등의 업종에서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요. 반면에 정보기기와 종이목재, 반도체, 건설, 출판, 매체복재에서는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네이버, 신세계는 장바구니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 LG화학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의상이 되게 독특하세요. 어떤 점에서요? 네, 뭔가 이렇게 파시용이 앙드레 김 선생님이 만든 약간 오묘하면서도 난해한 굉장히 해석하기 나름이 그런 정말요? 네, 저랑 잘 어울리나요? 네, 글로벌한 이런 모델로 나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 모델로 나가면 되겠네요. 오늘 전문가님 패션도 굉장히 뭔가 차분한 느낌이에요. 저는 블랙, 아이엠 블랙으로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상한가 넥타이는 장착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 양봉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양봉, 장대 양봉 기대하면서. 근데 오늘 시장은 뭐 그냥 미적지근하네요. 네, 시장이 오늘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양시장 모두 또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제 코스피 거래 대금이 급감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2월 들어서 급감을 했는데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그러니까 1월에는 하루 최고 거래 대금이 44조 원이었는데 이게 이제는 20조 원을 못 넘는 상황이라서 지금 보시면은 17조 그렇고 1월 11일에 비해서 그때 이제 44조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비해 3분의 1 정도입니다. 야, 이거 뭐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 토막이 나가지고 자, 뭐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9일 날 18조고 10일 날 18조 3,300억 원, 뭐 15일 날 16조까지 떨어졌어요. 16조까지 떨어지면서 이게 지금 16조 때는 이제 1월 때는 안 그랬고 12월 17일 이후로 약 2달 만에 16조 원대로 거래 대금, 거래량과 이런 거를 판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지표죠. 이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난 4일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아직 20조를 넘지 못했다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2월 4일 이후로 20조를 못 넘어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인데 왜냐하면은 사실 뭐 거래 대금이란 거는 뭐 그때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주가도. 그렇죠. 근데 이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하향세라는 게 또 무섭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어요. 설날 전에는 약간은 이제 팔고 나가고 설날 이후에 다시 또 자금들이 설날 이제 풀렸으니까 왜냐하면 설날 때는 이제 뭔가 돈도 써야 되고 우리 용돈도 줘야 되고 용돈도 주고 막 해야 돼가지고 돈을 약간 빼고 뭐 선물 세트도 사고 하느라고 빼는데 설날 이후에 다시 또 돈이 들어와서 매수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금 이제 20조를 못 넘고 평균 2월 평균이 지금 19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은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과 지금 분위기가 사뭇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럼 1월에는 왜 이렇게 많은 거래 대금이 나왔던 걸까요? 그러니까 1월이 좀 특수한 경우였죠. 1월이 왜 그러면은 지금 그때 3,000포인트를 처음으로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언론이나 뭐 뉴스 이런 데서 이제 대대적으로 전파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야, 뭐 저한테도 막 전화 와서 범선아 이거 주식 해야 돼? 막 시작해야 돼? 계좌를 처음 개설하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진짜 제 주위에도 안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는 너무 많이 이제 아예 주식은 뭐 사기다 이렇게 말하시던 분들까지도 다 하세요. 주식은 패가망신이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종목에 따라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약간 그래가지고 이제 3,000 넘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막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또 그때 들어왔던 분들이 지금 좀 물렸어요. 또 늦게 들어온 분들이 약간 상투를 잡으면 물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래 대금이 또 줄어드는 약간 또 시들해지고 이런 게 있어요. 다 전성기가 있으면 또 약간 주춤할 때가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고 또 중요한 건 예탁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탁금. 예탁금이 이제 고객 자산, 계좌에 있는 남아있는 돈이죠. 주식을 사고 남은 돈.
이게 또 줄어들어가지고 저번 달 1월에는 74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64조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조가 들었는데 이게 예비 매수 자금이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었다. 이거는 좀 약간 위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 대금이 감소한다는 점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큰 상승도 없지만 큰 하락도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박스권. 네, 박스권에서 네. 변동성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는 좀 부정적으로 되게 말했잖아요. 네. 거래대금 뭐 없으면 심각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보통은 이제 차트상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거래량 팍 터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밑에 거래량 팍 터지면서 네. 그때 급락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점에서 거래량이 확 터지면 또 이게 추세 반등으로 올라가요. 네. 그리고 고점에서 확 떨어질 때는 거래량 터지면 또 추세 반등으로 떨어지는데 지금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세 반전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시장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부동산이 그렇습니다. 부동산 서울 집값이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양도소득세 매기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네. 작년에 양도소득세 확 때려가지고 이거 뭐 한 집 아니라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2개 갖고 있으면은 팔면 세금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안 파는 거예요. 안 팔고 근데 새로 사려던 사람들도 지금 팔리는 매물일 데가 없으니까 못 사죠. 못 사니까 가격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잘 안 떨어지잖아요.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도 서울 아파트 시장도 거래량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꾸준한 가격대가 좀 유지되고 급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또 지방은 오히려 요즘 수도권 쪽에서는 부동산이 좀 오름세가 나타나거든요. 지하철, GTX 완공 그런 쪽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주식도 차라리 거래대금이 확 터졌을 때 큰 급락장이 나타날 수 있고 예전에 2008년 서브프라임 때도 그랬어요. 그때 한참 거래량 터지면서 급락이 나왔었는데 당분간은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과 이번 달 거래 대금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영향이 우리 시장에는 아마 박스권 장세로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린 뉴딜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글로벌 수소 시장에 더 큰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협력을 한 거죠. 네, 현대차, 포스코 그 엄청난 두 회사가 네, 이렇게 큰 손을 기업들. 잡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낼 텐데요. 무슨 퀴즈인가요? 네, 이 부장님, 김 부장님 말고 소 부장 알고 계신가요? 아유, 전문가님 네. 서로 어떻게 보시고 이런 퀴즈를 내시나요? 네. 소재, 장비, 부품 아닙니까? 의외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네. 아니 우리 회사에 소 부장님 계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니었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재 부품 이거 장비인데 지금 의아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현대차는 현대제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코 네. 그러면 철강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현대제철이 바로 철강인데 왜 같은 계열 현대그룹인데 왜 안 밀어주고 포스코랑 손을 잡았을까? 오. 이거를 지금 여기 궁금증 가지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소부장, 네. 소부장의 지금 소재 강자가 포스코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제철은 철강 쪽으로는 물론 강자가 맞아요. 네. 근데 포스코는 현대제철이 보유하지 못한 소재 쪽으로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다른 분야에서. 네, 그리고 또 소재라는 것 자체가 보통은 사전적인 뜻으로는 그냥 뭐 부품 소재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쓰는 소부장의 소재는 그거예요. IT, 뭐 반도체 소재, 이런 정밀한 소재인데 그런 철강과 관련된 그런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는 포스코가 훨씬 뛰어나다. 그래서 현대차가 같은 계열사를 버리고 형제를 배신하고 포스코랑 손을 잡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포스코 그룹이 수소 생산 또 소재 분야의 강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대차 그러면 요즘 뭐 전기차, 수소차로 전 세계 이름을 날리고 있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세미나나 뭐 아무튼 박람회 등등 하면은 지금 뭐 테슬라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런 말들 전 세계 외신들의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자동차가 예전에 그랬다고요. 영국 자동차 있잖아요. 영국 자동차가 사실 이 산업혁명 영국에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영국 자동차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200년 전에는 영국 자동차, 미국 자동차 비등비등했어요. 뭐 독일 자동차랑. 근데 네. 지금 영국 자동차 브랜드 뭐 있나요? 없어요. 뭐 하나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러면 그만큼 자동차의 그 산업이 하나로 좁혀져요.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고 살아남는 기업만 살아남는데 현대차는 네. 이 자동차 전문가들이 말하기에 현대차는 100년 뒤에도 살아남을 것이다. 오. 5개 기업 안에 살아남을 네. 자동차 회사 현대차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소재의 강자인 포스코랑 손을 잡았기 때문에 엄청난 이 도약을 했다. 약간 인간이 달에 가듯이 한 걸음 내딛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게 지금 포스코 포항 광양 제철소에서 쓰는 업무용 차량 1,500대를 지금 수소 전기차로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게 글로벌 수소 경제가 약 2,800조 원의 규모에 달해요. 엄청난 네. 규모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정부가 이제 미는 게 아까 전에 소부장이란 말이 주식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2019년에 이걸 했는데 그때 나온 말이에요. 정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것처럼 또 정부가 요즘 미는 게 탄소 중립이잖아요. 수소차 그러면 뭡니까? 매연 가스가 없어요. 네. 매연 연기가 안 나와서 정말 이 맑은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정부 정책과도 맞아떨어지고 두 회사의 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현대차의 경우에는 수소 전기차 개발을 시작한 역사가 꽤나 오래됐잖아요. 그런 만큼 기술력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뭐 아까 전에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 뭐 이런 쪽을 강자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이게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하게 네. 뻗어나가겠죠.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듯이 네. 무려 뭐 로마처럼 1000년은 못 되지만 네. 20년 동안 현대차는 수소 전기차의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근데 20년 전에 생각해보면 수소 전기차에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때는 관심 없는데도 먼 미래를 예상한 거죠. 음. 미래의 먹거리를 이 선두 구루들은 먼저 예상하고 한 걸음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수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물었대요. 수소 지금 누가 수소차를 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수소차에 왜 집착하세요? 이렇게 많이 물었대요. 자, 근데 현대차 이제 경영진들은 이건 될 것이다 분명히. 이 분명히 될 것이다 하면서 분위기가 또 진짜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정말 미래 에너지의 핵심적인 역할로 또 우리 마스크 안 쓰고 다닐 수 있도록 네. 뭐 물론 코로나도 그렇지만 미세먼지 때문에도 마스크 쓰시는 분 예전에 많았는데 그렇죠. 이런 미세먼지의 주범이 바로 자동차 매연 연기 가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현대차 바로 수소 드림팀을 20년 동안 갈고 닦아왔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포스코와 현대차가 협력을 했잖아요. 그런 만큼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협력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네, 화면을 보시면서 요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화면 보시면 현대차와 수소 사업 이게 뭐 어떤 거냐면은 1,500대 차량으로 바로 수소 전기차로 전환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수소 충전소 이거를 광양 제철소 내에 구축을 하고 연료 전지 발전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요. 자, 그리고 그린 수소 생산 기술 공동 개발을 하고 차세대 소재 수소 전기차용 차세대 소재인데 여기 옆에 보시면 이 그림 있잖아요. 그림. 네네. 이 자동차가 이제 H2 이거를 공급하는데 우리 화학 시간에 옛날 배웠죠. H2O는 물이잖아요. 네. O는 산소인데 H는 수소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공급하는 충전소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를 쭉 타고 가보면은 이 가솔린 넣는 휘발유 넣는 이 주유소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소 이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가다가 멈춰버리면 되게 난감한데 이런 것들을 수소 충전소를 엄청나게 지금 구축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포스코와 현대차의 협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그룹이 힘을 합한 만큼 주가 역시도 어떻게 갈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두 회사의 시너지는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주가 탄력에 모멘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는 원래 탄탄한 기업이죠. 그렇죠. 전 세계 이거 말고도 전 세계 철강 1위 산업이에요.
자, 근데 든든한 현대차를 또 옆에 두게 돼서 성장성이 더 가속화될 거고요. 현대차도 뭐 최근에 사실 뭐 악재는 있었어요. 애플과의 뭐 불화 비슷한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뭐 애플카를 뭐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닙니다. 애플카가 다시 협력할 수 있지만 아직은 미확정인 상태에서 포스코라는 애플 없어도 된다. 아니 우리 든든한 형님 포스코랑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러면서 전 세계 1위 철강사를 만나서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두 회사가 같이 주가가 좀 동반 상승하는 그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고요. 두 회사 다 굉장히 또 저평가된 회사들이다 보니까 또 앞으로의 미래가 주가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든든한 두 회사가 이렇게 손을 잡았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의 협력이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 더 큰 발걸음을 내딛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두 가지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국전약품과 한온시스템입니다. 먼저 국전약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전약품은 김현정님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백앵커님, 송전문가님 오늘 방송도 잘 봤습니다. 국전약품 4,050원에 42% 보유하고 있어요. 이 종목 계속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국전약품 오늘 7,330원에 시작해서 지금은 7,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대주주가 80% 보유한 책임 경영 회사. 오, 책임 경영 회사 뭔가 믿음직스러운 느낌인데요. 네, 이게 이 국전약품은 네. 정말 이 가족 같은 기업입니다. 가족 같은 네, 기업. 가족 네. 같은 기업. 그래서 보통 근데 가족 같은 기업을 이미지가 안 좋더라고요. 뭔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꽤 많아요. 네, 그래서 네. 가족 같은 기업 뭐 이런 말들도 있고 한데 네. 가족 같은 기업은 좋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가족 같은 기업을 여러분들이 안 좋게 보시는 이유는 이게 왠지 비리가 있을 것 같고 가족들끼리 네. 뭐 다 해먹을 것 같고 뭐 횡령하고 가족끼리 뭐 경영도 하고 뭐 회계도 하고 뭐 격리 이런 것도 막 하고 해서 횡령하고 돈 빼돌리고 이럴 것 같아서 안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주식 시장에서 가족 같은 기업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 홍정호 씨와 홍정훈 씨, 홍장학 씨 이 세 분이 홍 씨 가문인데 여기서 지분을 80%나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네. 이 회사가 망하잖아요. 그럼 이 홍 씨 가문이 망해요. 음.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같은 홍정호 씨, 홍정훈 씨, 홍장학 씨 다 망하게 되면 가족이 일가문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아니 이거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이 회사는 쉽게 경영진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겠죠. 팔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못 팔겠죠. 예, 이거 80%다 팔면은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면은 또 네. 주가 확 떨어지고 물론 뭐 빅딜이라던가 뭐 블록딜 해가지고 다른 회사 만나서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80%나 한꺼번에 확 인수인계를 이거 인수인계거든요. 주식 사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네. 사면은 이럴 만한 매물 쉽지가 않아요. 이 구하기가. 경영을 사업적으로 주식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임 경영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가족같이 잘 책임을 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이게 또 저희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팔고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매출이 괜찮아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순이익으로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유보율도 916%로 괜찮은 현금 흐름을 쥐고 있는 알짜배기 회사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회사들 중에서 이 정도의 그런 재무제표를 지닌 회사는 잘 없습니다, 사실. 오. 네. 왜냐하면 네.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약간 비리 이런 게 좀 많아요. 이번에 HLB 사건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전에 뭐 헬릭스미스라던가 뭐 신라젠 등등도 그런 게 많은데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 회사예요. 다만 주식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PBR이 약간 높은 상황이에요. 자산 네. 대비는 좀 높은 상황이긴 한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비중을 많이 가져가지 말고 분산 투자 차원에서 소액 넣어볼 만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이제 의약품 제조 판매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뭐 의약 제약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가 잠시만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요겁니다. 국전약품인데요. 네. 이게 지금 여기 급등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급등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12월부터 좀 떨어졌는데
물론 지금 제약 바이오 BBIG가 좀 떨어지고 최근에 HLB 사건까지 겹쳐져 가지고 약간 안 좋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 회사는 그래도 다른 바이오 회사들의 꿈을 먹고 사는 회사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바이오 투자는 네. 진짜 현재 적자라 하더라도 꿈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이거는 그래도 실적이 있는 회사다. 이런 면에서는 저는 이게 좀 많이 눌렸기 때문에 지금 한 고점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네. 이거 한 번쯤은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면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전약품은 지난해 12월 30일 대신밸런스 제6호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종목입니다. 상장 첫날에는 상한가를 치솟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 흐름이 조금 많이 눌림목이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알짜배기 회사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고 대주주의 지분 보유율도 높은 만큼 한번 조금 소액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한온시스템입니다. 한온시스템은 신진철망 횟스티비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기관에서 매도 많이 하네요. 속상합니다. 한온시스템 진단 부탁드립니다. 매수가 17,500원, 비중 10%입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한온시스템 주가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온시스템 오늘 17,150원에 시작해서 지금은 17,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전기차 빛 한 번 더 보자. 전기차 빛을 한 번 더 보자. 네. 이게 전기차 빛을 왜 한 번 더 보자 이렇게 말했으면은 네. 전기차 산업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뭐 현대차 이런 것도. 근데 문제는 전기차 주가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대장주 뭡니까? 전 세계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도 약간씩 약간 하방이에요. 네, 맞아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조금씩 100만 원 찍고 네. 지금 뭐 95만 원, 94만 원 해가지고 약간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점이 안타까운데 한온시스템도 전기차 테마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가 다시 한번 빛을 갖춰야 이 종목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요.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회사가 유보율이 4,000%나 돼요. 오. 돈이 그냥 현금을 쌓아두고 네. 있고 안정성을 갖추고 있고요. 순이익 흑자를 꾸준하게 기록하는 회사인데 그러면 이제 회사는 괜찮아요. 회사는 옛날부터 좋은 회사였습니다. 네. 뭐 만도, 한온시스템 이런 거 자동차의 약간 우량 부품 회사 이렇게 원래 정평이 나 있거든요, 업계에서. 자, 그런데 이제 전기차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2021년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양산이 또 본격화됩니다. 한온시스템에서. 그래서 이런 성장세도 있고 지금 친환경차 매출이 4,6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나 증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전기차 관련된 친환경차 관련된 것들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추세가 전기차 추세가 좀 올라설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자,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매출이나 이런 거는 계속 성장세를 보이는데 잘 가다가 이게 전기차가 테마가 좀 꺾이면서 뭐 이렇게 되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60일 이동평균선을 꺾고 내려간 건 아니죠. 사실 여기서 60일 이동평균선을 꺾고 내려가도 상관없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20일선을 좀 보셔야 되겠다. 요거 밑에 보시면은 여기 분홍색 핑크빛 선이 있습니다. 핑크빛 선. 네. 요 선을 하방으로 뚫고 내려가지 않으면 좀 괜찮겠다. 저는 이거 한 손절선을 좀 정해드리면 15,000원대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은 꾸준하게 보유하면서 자동차, 전기차 부품주로서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온시스템은 회사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지금 유보율도 4,000%나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지금 전기차 테마에서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주춤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이 15,000원을 하향으로 돌파하지 않는다면 계속 가져가는 관점으로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